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Q&A 영상 전편을 촬영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Q&A 영상은요, 제가 사실 3월 중순에 올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커뮤니티 공지에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이제 슌과의 영상은 2편으로 제작될 예정이고요. 저의 개인적인 질문을 모아서 오늘 이렇게 전편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슌과의 Q&A 영상은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답하기 앞서서 제가 한 번도 제 영상에서 자기소개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에헤. 그러면 먼저 이제 자기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현지이고요. 제 채널명이 김현지인 이유도 제가 중고등학생 때 되게 김현지 이렇게 불리다 보니까 면지라는 별명이 생겼어가지고 채널명으로 이제 제 이름이면서도 조금 별명 같은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때에 이제 김현지가 딱 떠올라가지고 채널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 이름은 김현지입니다. 그리고 나이는요, 이제 2001년생 3월 8일 생일로 올해 한국에서는 22살이고요. 일본에서도 얼마 전에 21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3학년이에요. 올해 4월부터 대학교 3학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보았고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Q&A 코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내용인데요. 저의 일본 유학 계기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일본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한 계기와 일본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따로 있는데요. 먼저 일본에 가고 싶다, 살고 싶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하듯 전 정말 이제 기억이 없는 어렸을 때부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일본 애니나 드라마, 영화 이런 거를 너무너무 좋아했었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일본에서 살아보고 싶다. 라는 약간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동경이라고 해야 하나? 그래서 중고등학교도 되게 일본에서 다녀보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었고 그냥 되게 막연하게 일본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고 싶다라는 마음은 항상 있었는데 이게 가야겠다라고 바뀐 시즌이 저의 고등학교 때입니다.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애니나 영화, 드라마와 같은 미디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걸 이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데에도 관심을 갖게 되어서 고등학교도 실제로 이제 영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특성화고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내 목표는 이제 일본에 있는 미디어 계열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한국 스타일의 미디어 공부를 하고 대학도 이제 한국에서 졸업을 하는 게 내 취직과 연결이 될까? 과연 일본에서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문득 든 생각을 계기로 혼자서 학원도 알아보고 학원에 가서 상담을 하고 부모님께도 저는 일본에 나중에 취직을 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일본 대학을 다니면서 이것저것 경험도 하고 일본 스타일의 공부를 하고 싶다. 물론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굳이 일본에서 취직을 할 거라면 뭐 일본 대학에서 친구들도 많이 만들고 언어 공부도 하고 일본 스타일의 그런 뭔가를 얻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굶주림이. 그래서 부모님과도 그렇게 그냥 정말 간단하게 저 이 학원 다니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부모님도 그래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서 그냥 하루 만에 뚱땅뚱땅 일본 유학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의 별거 없는 일본 유학 계기이고요. 이제 일본을 좋아하는 마음과 일본에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합쳐져서 이렇게 일본 유학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바로 일본어 공부 기간입니다. 이것도 사실 딱 몇 년 공부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일본을 너무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사실 이유는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딱히 저희에게 일본어 사교육을 시키신 것도 아니었고 막 집에서 일본 노래를 듣거나 일본 미디어를 본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저와 제 동생은 일본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노래도 많이 듣고 이제 애니도 많이 보고 이제 혼자서도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들이나 좋아하는 아이돌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가지고 막 닥치는 대로 히라가나 같은 거를 많이 읽고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 이제 학원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전부터 뭐 히라가나 가타카나와 정말 간단한 한자 정도는 조금 읽을 수 있었고요. 이제 독해는 조금 못하지만 청해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거창하게 말해도 정말 아직 학원에 들어갔을 때 저희 수준은 정말 초급 수준이었기 때문에 초중급 상태로 일본어 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초급, 중급 책을 떼고 이제 이재유 반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대학 입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연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공부 어느 정도 하셨나요? 라고 하면 정말 정식으로 공부한 것부터 세자고 하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공부를 해서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학원은 그만두었지만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4년, 5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일본어 공부 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일본어 공부하는 게 물론 힘들 때도 있었고 고3 때는 정말 때려치고 싶을 정도로 지친 적도 있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취미 이꼴 일본이었고 일본을 너무 좋아하고 일본어가 느는 것도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정말 24시간 일본어와 접해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어떤 식으로 24시간 일본어와 함께 생활을 했냐면 눈을 뜨면 그냥 뭐 일본어 가사를 본다던가 일본어 노래를 듣는 거로 시작을 했고요. 아침 밥을 먹거나 할 때도 TV를 볼 때 무조건 국제 그 채널에 있는 NHK 일본 뉴스를 시청하였습니다. 자막도 없는 그냥 정말 일본 뉴스. 그리고 학교를 갈 때 한 2시간 정도 걸렸었는데 그때도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변태였는데 일본 청해 문제 같은 거를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그거를 되게 재밌게 들으면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되게 열심히 듣고 정말 안 들리는 뭐 제가 모르는 단어가 없을 정도로 그냥 계속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취미 이꼴 일본이었기 때문에 일본과 관련된 뭐 영화, 애니, 드라마 이런 걸 정말 많이 봤고요. 자막 없이 보면서 아니 자막을 일본어로 해놓고 이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때그때 찾아보는 형식으로 재밌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추천드리는 거는 드라마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능을 많이 보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제가 드라마보다 예능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이제 아무래도 드라마는 대사이기 때문에 천천히 깨끗한 일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정말 도움이 되지만 나는 독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인과 재미있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다. 일본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예능을 보시는 편이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정말 모든 외국 분들이 저희에게 친절하게 드라마 대사처럼 또박또박 말씀해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이분은 너무 말이 빨라. 이분은 사투리가 너무 심해. 이분은 너무 줄임말이 심해. 등등 정말 여러 타입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예능의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타입의 사람들이 나와서 보토크를 한다던가 요즘에 유행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던가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뿐만 아니라 예능을 받으면 참 좋은 게 이제 우리나라도 되게 너 예능 어제 그거 봤냐? 너 누구 나오는 거 봤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본도 똑같거든요. 그냥 애들끼리 있으면 야, 너 누구 나온 방송 봤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공부 외에도 이렇게 친구들과 대화할 때 이야기거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어떻게 그렇게 일본어로 말을 하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많았는데 그거는 저는 정말 혼잣말을 일본어로 정말 많이 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수험생 때도 정말 많이 했던 방법인데 한국에 살면 일본인과 일본어로 대화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정말 그냥 혼잣말로 일본어로 열심히 말을 했습니다. 이제 집에 있을 때요, 물론. 근데 뭐 샤워할 때 특히 뭐 노래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막 자기소개를 갑자기 일본어로 막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친구와 나 오늘 이거 봤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냥 막 일본어로 주절주절 얘기했습니다. 그냥 팁은 아닌데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일본에서 산 지 얼마나 되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제 아까 자기소개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4월로 대학교 3학년이 되는데요. 이제 일본에 온 지 얼마나 됐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제 온라인 수업을 들었습니다. 1년 동안. 그때 입국금지가 걸려가지고 비자가 안 나와서 1년 통으로 온라인 수업을 들었고요. 2학년이 되던 딱 1년 전 1월 달에 한 일주일 정도 입국 금지가 풀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급하게 일본에 와서 이제 현재 일본에 산 지는 딱 1년하고 한 2개월 차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질문은 면지님의 목표와 꿈, 그리고 전공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그러면 먼저 목표와 꿈은요, 이제 아까 짧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본의 미디어 계열의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음향에 관심이 있어서 사운드 쪽, 특히 애니메이션은 전부가 성우가 녹음을 하잖아요. 그런 사운드 쪽에 취직을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목표, 꿈이고요. 요즘에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희 전공이 경영학과이기 때문에 또 경영학과 중에서도 마케팅 쪽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배급사나 뭐 홍보팀 같이 뭐 미디어와 관련된 거라면 어디든지 좋으니 그런 쪽 회사의 뭐 마케팅부 아니면 홍보부 이런 쪽에 들어가는 것도 저희 제2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질문. 알바를 하고 계신가요? 알바를 하고 계신다면 어떤 알바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그 시나가와 영상에 잠깐 나왔듯이 지금 시부야에 있는 모토무라 규카츠라는 규카츠 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고요. 작년 5월, 6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적응을 해서 나름 베테랑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규카츠 집에서 알바를 하게 된 이유는요. 뭐 구인 사이트 같은 데서 보고 간 거는 아니고요. 이제 그때 한국인 친구랑 정말 우연히 규카츠를 먹으러 갔었는데 이제 한국인 친구니까 둘이서 한국어로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본 이제 그때 사원분들이 되게 막 엄청 친절하게 한국어로 막 맛있게 드세요, 막 감사해요 이렇게 말을 걸어주셨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맛도 그냥 너무 맛있었고 알바를 한다면 이런 가게에서 알바를 하고 싶다 이렇게 친구한테 막 얘기를 했었어요. 마침 제가 알바를 구하고 있었기도 하고. 근데 친구가 그냥 저기 계산대 앞에 알바 구한다고 써있어 이렇게 말을 해줘가지고 이제 용기를 냈죠. 그래, 말을 거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계산을 할 때 저 여기서 알바를 하고 싶은데 혹시 뭐 구인 모집을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말 이렇게 사원분이 달려오셔가지고 제 손을 탁 잡더니 알바 하고 계신가요? 알바 하고 싶으신가요? 당연하죠. 당연히 되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냥 바로 프리패스로 면접 보고 땅땅땅 당신 채용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물 흐르듯이 알바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몇 개월 동안 꽤 오랜 시간 일을 하면서도 불화 하나 없었고요. 정말 즐거운 환경 속에서 맛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 많이 와주세요. 다음으로 여섯 번째 질문. 유튜브를 시작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크게 세 가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자유롭게 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제가 자유롭게 한국에 가지 못하는 것도 있고 이제 뭐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일본에 놀러 오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제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친구들과 매일매일 생활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했어요.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번
이제 2022년 2월에 원래 한국에 잠깐 놀러 갈 예정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흐지부지 뭐 입국 금지나 뭐 약간 격리 이런 것 때문에 흐지부지 돼가지고 그걸 계기로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내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내 집이 어떤 집이고 이런 거를 소개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좋아하는데 지금 제가 본의 아니게 경영학부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학을 와서 영상 만들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겠어. 내가 찍고 내가 편집하고 내가 올리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저는 평소에도 되게 추억 남기는 거를 좋아해서 친구들이나 뭐 가족이나 뭐 저의 모습 등등 사진이나 뭐 영상으로 기록해두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도 심심하면 맨날 친구들이랑 고딩 때 막 놀던 영상 보고 이렇게 추억팔이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의 저의 대학 생활은 정말 지금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유튜브로서 영상으로 기록해 넣는 것도 정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질문입니다. 일본 대학은 어떻게 가셨나요? 그리고 뭐 이제유, 저의 점수, 그리고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등등의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저는 뭐 교환 학생이나 워홀이 아닌 이제유 시험을 봐서 4년제 대학에 입학을 하였고요. 이제유 점수는 사실 제가 시험을 고3 때 봤기 때문에 조금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점수는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유 점수는 345에서 50점 정도였고요. 종합 과목이 제가 공부를 또 지질이 안 해가지고 140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아마 50점 만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중에서 45점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일본어 레벨이 되어야지 이제유 공부를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제 일본어를 읽고 문법적으로 자기가 뭐 문장을 지을 수 있고 뭐 독해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한 중급 정도를 떼고 나서는 저는 이제유 공부를 통해서 일본어를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어가 정말 완벽한 정도가 돼서 이제유를 공부한 것이 아니고 이제유 독해 문제를 풀고 이제유 청해를 들으면서 이제 일본어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정말 초급 히라가나 막 겨우 읽는 분들은 물론 이제유 공부가 힘드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문장 스륵스륵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면 이제유 공부를 하면서 일본어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한데 같이 대답을 해볼게요. 이제 일본 대학에서 전공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일본어 레벨이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사실 학부에 따라서 정말 그 레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사실 대학에 입시를 해서 합격할 만한 점수이면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레벨을 뭐 인정받은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경영학부이기 때문에 경제나 경영에 대한 그런 전문 용어들이 정말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그거는 일본어여서가 아니었고 한국어여서도 똑같겠더라고요. 그냥 이제 면접 보고 소논문 같은 거 보고 이제유를 보고 대학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레벨을 통과해서 대학에 들어온다면 공부하는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은 또 고등학교와 다르게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사전을 펼쳐보거나 대학 그냥 핸드폰 같은 걸로 막 찾아보고 검색해도 전혀 아무도 뭐라 안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꼼꼼하게 이렇게 사진도 찍고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본 대학에 다니는 게 그렇게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일본인들보다 몇 배는 더 시간이 걸려서 레포트를 써야 하고 팀플을 해야 하고 과제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힘든 점은 좀 있지만 그거는 일본 대학 다니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진 않아요. 근데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가지고 계신 일본어 자격증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때 놔두었던 JLPT 1급이 있고요. 좀 최근에 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1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급은 저는 딱히 1급 공부를 하진 않았고 이재우 공부하고 수험 공부하면서 제가 늘었던 저의 일본어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봤던 시험이었어가지고 딱히 얼마만큼 공부했는지 같은 거는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8번째 질문입니다. 저의 이제 머리 스타일, 고데기와 화장품 등에 대해서 정말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저는 별로 대단한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소개해드릴 만한 게 없지만 언젠가 저의 메이크업 영상을 꼭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립 정보는요, 제가 댓글에도 몇 번 달아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딱 쓰는 게 2가지 제품만 있거든요. 2가지 제품. 그걸 오늘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정말 자주 쓰는 제품인데요. 저는 원래 오렌지 색깔밖에 안 발랐었어가지고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쓰던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이게 뭐더라? 이게 너무 좀 해져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요. 이게 그 3C 매트 립스틱 220번? 힘이요? 인가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엄청 매트한 오렌지 입술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매트한 제품밖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 그리고 앞으로 소개해드리는 제품도 정말 전부 매트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오렌지만 쓰다가 요즘 살짝 핑크에 빠져가지고 핑크 제품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제품이 좀 태국 브랜드인 캐시돌이라는 이런 되게 귀여운 패키지의 매트 립이고요. 이거는 이 제품과 비교해서는 조금 더 뽀송뽀송 부드러운 질감인 것 같아요. 얘가 조금 제 입술이 핑크핑크하다 하는 날은 이거를 좀 많이 바른 날입니다. 제가 이 태국 배우를 좀 좋아해가지고 사심을 담아서 사봤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저렴해요. 일본에서 800엔? 그러니까 8,000원 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한 번 더 사고 싶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좋은 제품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바르고 안쪽에 이거를 오렌지를 바르고 있어요. 오늘은 좀 옷에 맞춰서 오렌지를 많이 발라봤습니다. 정말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다음으로 9번째, 저의 옷 스타일 그리고 옷 어디서 구매하시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것도 정말 대답해드리기 어려운 게 저는 그냥 한국에 있을 때도 맨날 이렇게 에이블리 뭐 이런 거 보다가 사거나 그냥 이렇게 길 가다가 예쁜 브랜드 옷이든 보색 옷이든 그냥 제 스타일이다 하면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로 사는 타입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말 모든 옷에 정보가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영상을 처음부터 봐주신 분들은 또 알겠지만 저는 또 옷에 그 개통이라고 하죠. 옷 스타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를 뭐 보시면 오늘처럼 이렇게 니트에 청바지에 이런 느낌, 이런 캐주얼한 옷도 정말 많이 입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구제옷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런 느낌의 정말 이렇게 후줄근한 구제옷 느낌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오타쿠 영상에서 보셨듯이 또 이런 느낌의 정말 프릴과 공주 진주 레이스 한 옷도 정말 좋아해요. 그 저의 옷장을 보면 정말 다양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옷들이 정말 넘쳐납니다. 그래서 딱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는 이겁니다. 제가 애용하는 사이트는 이겁니다. 라고 소개를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제 저의 여동생이 좀 있으면 오기 때문에 같이 이제 옷장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번째, 편집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편집은 배우신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아까 간단하게 설명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고등학교가 영상과 관련된 특성화고였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간단하게 이제 편집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 편집을 어떻게 하고 있냐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그냥 이제 항상 저희 브이로그에 등장하는 오프닝과 엔딩 영상을 만들고 컷 편집을 한 뒤에 자막을 넣고 노래나 이제 효과를 넣고 자막을 꼼꼼하게 체크를 한 뒤에 뽀잉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어플은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이제 파이널 컷이라는 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었기 때문에 이제 맥이 없는 저로서는 지금 그 어플을 사용하지 못해서 그냥 무료 어플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뭐가 아직 저한테 잘 맞는지를 모르겠어서 그냥 이것저것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번째. 일본에서 좋아하는 그룹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추천하는 그런 그룹, 노래가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저는 사실 정말 분야를 안 가리고 국적을 안 가리고 정말 좋아하는 게 많은 그냥 오타쿠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 Q&A 영상에서 제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이 영상이 짧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제가 따로 나중에 저의 좋아하는 그룹이나 좋아하는 노래에 대한 뭐 애니메이션도 포함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짧게나마 저의 이제 취향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냥 정말 태국, 뭐 중국, 일본, 한국 국적 안 가리고 다 드라마 같은 거 보고 저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제가 일본 하면 아이돌보다는 밴드를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어서 라이브도 코로나 전에는 꽤 많이 다녔었고 레드임프스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카오와 뭐 등등등 여러 밴드 다 좋아하고요. 요즘에는 마카로니 앤 비트라는 마카엔에 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이라고 하면 이제 일본 아이돌, 자니즈 정말 모든 그룹 다 좋아하고요. 정말 그냥 모든 멤버를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정말 좋아해요. 그냥 러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한국 아이돌을 안 좋아하냐? 그건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신 아이돌? 저도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정말 그냥 너무 좋아요. 특히 저는 이제 SM, 정말 SM의 초창기부터의 빠순이이기 때문에 SM 뭐 벽돌, 창문 하나 정도 내가 만들지 않았나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 좀 현실적인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음 12번째 질문입니다. 일본인 친구를 사귈 때 팁과 주의사항, 뭐 놀랐던 점 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또 이제 일본에 사는 한국인 유튜버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일본, 뭐라 해야지? 뭐 일반화 하긴 좀 그렇지만 번개라고 하죠. 갑자기 이렇게 만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또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 있었던 일인데 정말 한 1, 2주 전에 겨우 잡은 약속이 있어서 그 친구와 놀고 이제 그 다음날 어제 재밌었다. 이제 다음에 언제 만날래? 또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2달 후에 약속을 잡자는 거예요. 이제 4월은 우리가 학교 다녀서 바쁘니까 우리 5월에 만나자. 이런 느낌으로. 살짝 깜짝 놀랐죠. 아, 나랑 놀아서 재미가 없나? 싶었죠, 그때는. 근데 이게 저도 일본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많이 느꼈던 게 그럴 수밖에 없는 점이 있더라고요. 물론 전 아직도 번개를 좋아하고 이렇게 막 야 갑자기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쌩얼로 탁탁 만나고 이런 걸 좋아하지만 뭔가 이 번개가 안 드는 제일 큰 이유는 아마도 이 일본의 알바 체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가 지금 하고 있는 알바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의 제 주변을 봤을 때는 알바가 시프트를 자기가 넣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너 월화 고정 알바 이런 느낌이 아니고 한 2주 전에 먼저 저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알바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스케줄을 이렇게 사원분한테 보내서 이제 그 스케줄표가 고정이 나면 저는 그냥 그날 알바를 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2주 전에 이미 미리 시프트를 다 넣어서 고정이 나오기 때문에 친구랑 만날 때 이 친구 월요일 화요일 알바 고정이니까 뭐 수요일 놀 수 있겠지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이 친구가 2주는 월, 수, 금 이렇게 놀 수도 있는 거고 다음 주는 토요일만 일할 수도 있는 거고
아, 내가 이번 주 한가하다. 그럼 월화수목금토일 다 알바를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친구와 약속을 잡아서 만나려고 하면 저도 알바가 비어 있어야 되고 그 친구도 알바가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날짜를 찾아서 맞추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저도 이제 2주 전에 시프트를 넣기 전에 너와 이날 놀고 싶으니까 시프트를 넣지 마라. 이렇게 미리 비워두는 경우가 이제 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약간 일본인 친구들의 번개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처럼 처음에 일본 오셨을 때 얘네가 왜 이렇게 나를 안 만나주지? 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냥 미리 말해두면 걔네들도 알았어 이렇게 하고 시프트 빼놓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주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번개로 부르면 바로 뛰어오는 애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사람. 닌겐 바이입니다. 그리고 주의점이랄까 특징 두 번째는 정말 쓸데없는 연락을 잘 안 해요. 이것도 뭐 한국인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인 친구들이랑 야, 뭐 하냐? 야, 나 지금 김치국 먹는데 맛있다. 약간 이렇게 정말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뭐 하냐? 이렇게 막 누워있는 셀카도 보내고 하거든요. 근데 일본인 친구들이랑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되게 자기들끼리도 별로 그렇게 중요한 약속이 있는 거 아니면 연락을 잘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이렇게 막 연락을 아예 안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말을 거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나 내일 몇 시에 학교 가는데 같이 전철 탈래? 아니면 같이 밥 먹을래? 아니면 나 뭐 보고 싶은 영화가 생겼는데 같이 볼래? 이렇게 정말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리가 생겼을 때 자주 연락을 하는 것 같고요. 정말 이렇게 개인적으로 야, 나 지금 씻으러 가는 게 귀찮다. 아, 나 지금 밥 먹기 너무 귀찮다. 이런 정말 약간 내용이 없는 대화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필요한 내용을 보내면 금방금방 답장도 해주고 그렇게 막 대화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느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정말 막 엄청 그렇게 친해진 친구가 아닌 대학에서 이렇게 알고 지낸 친구한테 막 엄청 집착하듯이 막 어디야? 뭐 해? 나 뭐 하고 있어? 뭐 할래? 이렇게 막 보내면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냥 뭔가 일본인 친구를 사귀고 싶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되게 저도 처음에는 일본인이다. 일본인이랑 말을 해야지. 일본인 친구를 사귀어야지. 라고 자꾸 의식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국적이라는 벽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계속 제가 그런 티를 내면 얘네들도 뭔가 진정한 내 친구 이런 느낌보다는 외국인 친구 뭔가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말도 막 되게 천천히 해야 되고 그렇게 의식을 서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 우리는 되게 툭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친구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거 있으면 모른다. 아니면 난 솔직하게 한국인 친구 사귀듯이 다가가면 일본인 친구들도 금방 마음을 열고 친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등장해서 놀라셨죠?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이제 저의 영상 업로드가 조금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자면 먼저 일본은요 4월부터 신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3월 말에 정말 밀린 일정과 밀린 뭐 은행 일들 그리고 뭐 학교 가이던스 등등 여러 가지 일에 참가를 하면서 사실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1월달 정말 엄청나게 한가한 방학이었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 확실히 시간이 없다 보니까 편집할 시간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나름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리고 싶었기 때문에 제 나름의 열심히 편집을 했는데 이제 커뮤니티 공지에도 올렸듯이 제가 3월 25일 날 이제 올릴 예정이었던 Q&A 영상 전편 1시간짜리 영상이
그냥 그 무료 어플을 쓰는 바람에 그냥 통으로 날아가 버려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편집을 해서 전편의 전편과 전편의 후편 이렇게 나누어서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또 제 댓글에다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죄송한 따름입니다. 죄송한 마음밖에 없고요. 제 영상 기다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다음 후편 영상과 또 저의 일상 브이로그 금방 가지고 오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